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도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상황을 보면은 전혀 이 공평하지도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따 이거는 진짜 국민들이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제도 최재형 목사 수심위 결과가 나왔지만 기소 권고 나와서 청탁금지법 이건 준 사람은 기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나왔던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 이거 불송치해야 된다, 불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내놨습니다. 다른 결과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오늘 지금 속보로 뜨는 검찰의 분위기는 뭐냐면 최재형 목사는 기소,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기류라는 겁니다. 이게 검찰이냐고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 맞냐고 이게. 준 안 돼. 사람은 기소하고 죄가 있다는 거고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고 이게 참 희한한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검찰이 그렇게 기소한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수뢰를 했어. 네. 받은 사람은 처벌을 안 하고 준 사람은 처벌한 적 있냐고요. 거꾸로였거든요. 다 그렇죠. 받은 게 같이 처벌하는 게 진짜. 기본적인 네. 그거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람을 놓고 네. 준 사람만 처벌하는 경우 없었다고요 지금까지. 이건 새로운 역사를 좀 검찰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역사에서 볼 때 정말 진짜 암흑기다. 그러니까 검찰의 암흑기. 이 검사와 검사 출신 대통령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한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법 적용마저도 그러니까 법의 통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이 다스리는 법 그 자체가 법의 내용이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룰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통치자가 법을 이용해서 법에 의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하면 여기에 법의 사유화 위험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이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 그마저도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적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마저도. 야, 그래서 이제 탄핵 마일리지는 계속 쌓이고 분노의 이 분노 임계점은 게이지가 계속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거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 오기 직전의 모습. 예, 물이 지금 뭐 강물이 임금을 뒤집어 버리기 직전의 모습인데 탄핵 발의 준비 의원연대 얼마나 또 많은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원을 모을까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소식이 이제 전해졌으니까 네.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홍보가 시작이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30명은 기본적으로 살 거고요. 30명. 거기서부터 이제 모임을 이제 몇 명 정도나 모임을 결성할까 구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제한자 모임이고 제한자들이 모여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탄핵 발의 의원연대를 만듭시다. 탄핵 발의 준비 의원연대를 만듭시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안을 공식화하면 이제 참여자들이 얼마나 될지 봐야죠. 저는 뭐 금세 몇십 명 될 거고요. 몇십 명. 발의하는 데까지 이 동의하는 숫자는 저는 금방 채워질 거라고 봐요. 금방 채워진다. 문제는 발의를 언제 하지? 어느 시점에 하지? 네. 그또 국회의원들이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발의하면 반드시 그 의결까지 할 수 있어야 발의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의결 안 될 게 뻔한데 반대할 게 뻔한데 왜 발의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발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발의하는 것 자체가. 네. 150명이 모였다. 150명 이상이 모였다.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모여서 발의를 했다. 그것도 역풍 걱정을 하더라고요. 나는 뭐 법안 발의 그 탄핵 발의해가지고 무슨 뭔 역풍이 불지 모르겠는데 아마 결집 효과가 더 커질 걸요. 오히려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또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대목은 당의 뭐 이 전략가들이 또
알아서 판단하겠는데 네. 이건 국회가 먼저 움직이면 정말 이 전국은 또 한순간에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뜨거워질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는 아니 올겨울에 또 다시 네. 국민들 거리로 힘들어요. 촛불 들고 나오게 할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예. 양심이 있어야지. 한 번 더 하기가 좀 어려운데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회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이 탄핵을 어떻게 준비해서 발의까지 갈지는 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검찰 얘기도 계속 하셨지만 검찰의 행태와 검찰의 뭐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더 뜨거워질 것이고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이제 공천 의혹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랑 뭐 돈을 주고받는 것도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좀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 도대체 김영선 전 의원, 예.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어떻게 연결돼 있나? 명태균 씨 뭐 주장에 따르면은 뭐 자기가 다 이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대선 때도 자기가 뭐 역할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알려진 헛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관계가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신문 보도에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이 매달 세비 중에 일부를 꼬박꼬박 줘서 네. 9천 몇백만 원 줬다. 명태균 씨한테. 이게 반띵을. 사실이면 반띵을 했다. 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뭔가 대가성을 뭐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죠.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를 절반을 누구 준다. 왜 남을 줬다. 뭐 지금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국힘당이 참 제가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사실은 언제부터요? 어떻게 된 정당이 얼마 전까지 검사했던 사람을 네. 자기 동네 세상에 대통령 후보 하나가 없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데려가서. 후보로 만드는. 네. 그렇죠. 그래도 뭐 대세계 보면은 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또 데려와 가지고 대선 후보 만들었다라는 국민의힘 외부 사람들 계속 이제 데려와서 이렇게 당 대표도 만들고 대통령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그 아니 외부 사람도 데려오죠. 근데 네. 하필이면 검사를 검사를. 현직 검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네. 현직 검사가 몇 달 만에 대통령이 되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세상에 당의 영향이 오죽했으면 네.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거 봐보세요. 이런 공천이 아니죠, 맞아요. 세비를 예. 이렇게 이런 분들이 그 국민의힘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천 과정에서 2022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통화해서 그 내용을 뭐 얘기하는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 녹취도 공개가 됐지만은 뭐 김영선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 또 뭐 김건희 여사한테 있었고 그 공천 결정 확정하기 하루 전날 미리 알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걸 뭐 꿈에서 봤는지 아니면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장에 따르면 다 들었다는 거니까. 뭐 청공한테 물어봤을까? 청공한테 물어봤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고 예.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전 대표. 그 사람도 이런 경우가 이거 공범이 맞잖아요. 그렇게 의심이 가죠. 99.99%잖아요. 의심이 가죠. 사실 100%라고 하고 싶은데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 당연히. 근데 왜 수사 안 해요 제대로? 그러니까요. 검찰 뭐 하고 있느냐 이 얘기가 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거죠. 이미 검찰은 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지금 제정신은 아니에요. 거의 제정신은 아니에요. 조직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저는 몰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검찰도 이 정권의 몰락과 함께 검찰도 사라질 거다. 검찰도 지금 행태를 계속 본다면은 내부에서도 그런다는데요. 그렇게 전망을 한다는데요. 그럼 검찰청이 없어지고 뭐 기소만 하는? 기소청? 지금 이미 저희가 예. 그 검찰개혁 TF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공청회도 거치고 다 해서 법 기본적으로 3개, 나머지도 많이 바꿔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3개 바꿀 거예요. 검찰청법 폐지 법안. 검찰청법 폐지 법안. 네. 검찰청법을 폐지한다. 검사들은 어디 갑니까? 이쪽으로 가야죠. 어디로요? 공소청. 공소청. 네. 그리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중대범죄수사처. 이거는 총리실에 두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아하. 법무부에 두자. 예. 그렇게 만들어서 공소청법, 중수처법을 다 만들어놔서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어요. 예. 국민들이 많이 정말 박수 보내고 지져 보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까 그 검사에 대한 네. 정치 검사에 대한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이 헌법적 제재도 네. 그런 맥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통제를 당연히 민주주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공직자들인데 아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 기본 원리예요. 국민들에 의해서 통제받는 헌법에서 통제받는 공직자. 그렇죠. 공무원 네. 특히 공무원들이잖아요. 그거 왜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어저께 저희가 예. 현안 질의를 했거든요. 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배드민턴 협회하고. 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아니, 그때 사진도 공개하시고. 예. 그 발사진. 네, 한수영 선수 발사진도 공개하시고. 아니 우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네, 하고 예. 우선요. 거기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참고인으로 나온 증인으로 나왔나 참고인으로 나왔나 그 뭐 해설위원 하고 있는 네.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분들은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네.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축구 대통령, 축구계 윤석. 그 말이 딱 진짜 다른 네. 세상에 다른 세계에 다른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 일반의 정서나 예. 바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누가 이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시도도 다 거부를 하는 것 같은데 단적인 얘기가 어제 만찬 현장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던 그 현장 기사 좀 보셨습니까, 의원님? 조금 제목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너무 네? 뻔했기 때문에. 아니 90분 만났는데 이 돌아가면서 체코 얘기만 다 했다고요. 예, 말할 기회도 안 주고 혼자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저희가 지난번 회담 때 네. 그 제가 회담 준비팀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이었어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그럴 줄 알았다도 정말 네. 한치도 안 받았어. 그래서 그 준비해 간 거예요. 그거 진짜 잘하셨어요. 안 그랬으면 진짜 말 그래서 한마디도 그거를 못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비서실장이 한 부 갖고 가고 네. 그리고 허줌에 한 부 넣어 갖고 가고. 혹시 근데 모르니까. 거기서 예. 이재명 대표 순발력을 높이 사줘야 되는 게 원래 그렇게 하고 대충 하고 끝내버리고 기사도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이죠. 마음대로 자기 얘기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과정에도 그 세봤다는 거 아니에요. 85대 15였다는 거 아니에요. 비공개 때 말한 분량을 보니까 아니 야당 대표하고도 그러는데 85.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네. 59대 1이라는 거 아니에요. 회의하면 그렇네. 그러니까 예상될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다. 한치도 안 벗어났다니까요. 예상에. 어제 뭐 고기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준비했다. 그런 얘기. 지난번에는 예. 계란말이 계란말이 기자들한테 하고 먹는 걸로 다 좀 풀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술 아니면 고기로 풀려는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요. 예. 옛날 생각해 보니까 YS가 칼국수 이렇게 했잖아요. 예. 차라리 그건 멋이라도 있어요. 좀. 음. 안 그래요? 그때가 되게 어려운 때니까 검소하게 우리가 좀 해보자 이러면서 아니 근데 뭐 얘기가 그런 딴 데로 기억도 갔는데 나고. 예. 어쨌든 이분들은 지금 그냥 권력 노름을 하는 거지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즐기는 자기들이 즐거운 짓을 하는 거지 대통령 놀이 뭐 이런 권력 놀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왜 네. 대통령을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서 권력자가 돼서 뭘 하겠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아니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이 예.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보겠다. 아니 근데 정치 기본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주권자들이 네. 뭘 요구하는가? 여기에 내가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 왜 주권자들이 나를 뽑았는가? 네. 선출직들의 기본적인 고민이거든요. 주권자들이 나를 왜 뽑았지? 내가 그래서 이 주권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해서 뭘 해야 되지? 이 고민이 기본적인 고민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없어요. 얘기 하나도 안 한다며요. 네. 자기들끼리 만나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들 잘하는 걸 왜 몰라주냐고 언론 탓하고 야당 탓하고 뭐 체코 반국가 세력. 원전 수주했다고 전난리 치잖아요. 네. 제가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예, 했어요. 예. 되게 섭섭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비상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 저희들이 하는 건 다 섭섭해요. 그 연대 탄핵 연대 꾸렸더니 네. 그랬더니 또 뭐라고 대통령실에서 섭섭해하고 뭐라 하고 예, 또 무슨 방탄. 체코 원전 네. 아 이제부터 방탄할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하고. 탄핵 연대는 방탄 아니고 네. 우리가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방탄이라는 소리 그래요. 하지 마라. 엉터리 소리. 체코 원전도 사실은. 체코 원전도 예. 다른 사람 왜 체코를 가요? 지금 키를 미국이 지고 있는데 미국으로 가야지.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미 예. 아니 그 원자로의 핵심 기술을 웨스팅하우스에서 한국에다 못 주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죠. 그러면 가서 대통령이 가서 야씨 이번엔 좀 줘봐 우리가 가서 돈 좀 버는데 니들도 도움이 되잖아 우리도 도움이 되고 친하다면서요 미국이랑 우리가. 그리고 동맹이잖아 동맹. 동맹이고. 그리고 체코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한테 이걸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유일한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 파악을 먼저 해봐야죠. 그리고 그 국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조치는 뭐냐. 네. 그쪽에다가 불리한 조건으로 적자가 뻔한데 그걸 계속하는 건 어쨌든 우리는 한번 해서 계속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빨리 사태 파악을 해야죠. 그렇죠.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빨리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보고 그것도 어려우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손을 써서 네. 그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그게 대통령이죠.